뭐라고? 네가 사장이라고? 네,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만 나가세요. 더 이상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빛 인생의 사연 시작합니다. 남자 잘못 만나 고생만 하다가 이혼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울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가게에 전 남편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혼하게 된 데는 시어머니의 폭언이 큰 이유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혼 후에는 다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찾아오셨더군요.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빈정거리며 주방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겠네? 라고 비아냥거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시원하게 한 방 먹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쌓였던 감정을 풀어낼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저는 참을 수 없었죠. 사실 저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빵사가 되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사귀게 되었죠. 연애 중에 임신을 하게 되어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속도 위반은 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그것이 큰 흠인 양 저를 대하셨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남편은 연애 시절 어머니에 대해 그냥 화통하고 직설적인 성격이라고만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시어머니는 그저 막말을 하고 무례한 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저에게 어떻게 처녀가 애부터 가질 생각을 하느냐? 라며 비난하시더군요.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한 선물도 얄궂은 것만 가져왔네. 라며 혼잣말처럼 말하는 걸 보고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저보고 어머니를 이해하라며 마음은 따뜻한 분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런 말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냉정하기 그지없었죠. 만약 제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아기는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고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시집살이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면 모든 식사 준비를 혼자 해야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죠. 남편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제가 전화를 받으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병을 부리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늘 시달리며 고된 시집살이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을 뒤로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했고 제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를 도와주거나 시댁과의 선을 그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은 엄마가 원래 저런 성격이잖아. 그냥 흘려들어 들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라며 제 속을 더 긁는 말뿐이었죠. 결국 저는 나중에 포기하고 주말이면 알아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주말마다 저희를 부르냐고요. 그건 바로 제가 해드리는 밥이 맛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진 않으면서도 제가 해드리는 밥만큼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쓸모없는 며느리인데 밥은 잘하네. 시어머니는 절대 칭찬은 안 하고 무슨 반찬을 더 만들라고 하거나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놓으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엄마, 아내가 요리한 밥맛이 최고야. 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한심한 듯 남편을 바라보며 요리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저희 집안이 썩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가져간 돈은 엄마가 어렵게 마련해 주신 2천만 원뿐이었어요. 남편도 대단한 재산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은 무시한 채 저를 구박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도 없었고 전업주부로 지내는 것마저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없는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할 며느리가 집에서 놀고 있다는 생각에 저를 더욱 미워했죠. 하지만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하시는 엄마를 대신해 동생에게 밥을 차려주고 엄마가 오시면 엄마 밥도 차려드리곤 했습니다. 덕분에 음식 만드는 솜씨는 제가 생각해도 꽤 괜찮았어요. 음식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데다가 맛도 좋았거든요. 음식과 제빵에 관심이 많아서 제빵사가 되기로 하고 학원도 다녔지만 남편을 만나 급히 결혼하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딸을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는 기껏해야 딸을 낳다니? 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저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손녀인 딸에게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드러내곤 하셨죠. 그래서 딸도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무뎌지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제가 멍청해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막말을 들어도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보다 라며 그냥 흘려듣게 되더라고요.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것이 옳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울감과 무기력함도 심해졌고요. 남편과의 사이는 어땠냐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심해 라며 제 편을 들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어머니와 똑같아지더군요.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말투와 행동이 닮아갔어요. 행복하지 않고 지치고 힘든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팔자구나 하고 체념했죠. 그런데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고요? 바로 시어머니가 제 딸에게 손찌검을 한 사건이었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었는데 그때 딸은 9살쯤이었습니다. 착하고 철도 들어서 저를 많이 도와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날은 여름이었고 시어머니가 삼계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닭을 사다 삼계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댁 주방에는 문이 있었는데 그들은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쉬면서 저보고 삼계탕은 기운을 많이 써야 맛있으니 주방 문을 닫고 만들어라. 고 했죠. 한여름에 주방 문을 닫아 놓으면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계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제 옆에 와서 있었어요. 제가 덥다고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딸은 계속 저와 함께 있었죠. 그러면서 딸이 말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는 다 시원하게 있는데 왜 엄마만 맨날 힘들게 일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야. 신경 쓰지 마. 라고요. 하지만 딸은 난 할머니가 싫어. 다른 데 가서 놀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딸에게 엄마로서 못난 모습만 보여준 게 아쉬웠죠. 그렇게 삼계탕을 다 만들어 거실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도 조금 앉아 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이 소박이 좀 가져와라. 라며 저를 또 부리더군요. 다들 둘러앉아 삼계탕을 먹으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 뜨거. 하면서 국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물을 받아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네 사람 잡을래? 이렇게 뜨거운 걸 내왔으면 어쩌자는 거냐? 라고요. 평소엔 음식이 식으면 화를 내셨으면서 이번엔 너무 뜨겁다고 저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딸이 그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뜨거운 건 눈에 보이잖아요. 천천히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딸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습니다. 이 조그만 게 뭘 안다고. 할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딸은 눈물을 터뜨렸고 저는 그 순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속에서 뚝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앞에 있던 삼계탕을 그대로 상 위로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삼계탕이 순식간에 상을 덮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모두 난리가 났죠. 딸이 맞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던 남편도 뜨거운 삼계탕이 자기 앞으로 흘러오자 야단법석을 떨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딸을 제 뒤로 당겨 보호한 후 그 상태로 상까지 엎어버렸습니다. 거실에 깔려있던 대나무 자리 위로 삼계탕이 쏟아졌고 온 바닥이 삼계탕 천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서 저에게 삿대질을 해대고 남편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 떨리고 가슴도 미친 듯이 뛰었지만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마치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악을 쓰며 소리치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욕을 먹어도 늘 가만히 있던 제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악다구니를 쓰니 시댁 식구들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속이 풀릴 때까지 한참을 소리치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요. 저 미친 여자 맞아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미쳐가며 살아왔으니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죠. 내가 만든 삼계탕이 뜨겁지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그리고 당신, 이제 나랑은 끝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당신이랑 사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당신은 평생 어머니를 이해하며 살고 싶다고 했으니 평생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고요. 나는 내 딸 데리고 살게요. 저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늘 무기력하고 조용했던 제가 어떻게 그 순간 그렇게 우렁차게 소리를 질렀는지 지금도 신기할 정도예요. 아마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거겠죠. 그렇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가방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옷과 손에는 삼계탕이 묻어 있었고 손발이 떨리고 심장도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밖으로 나오니 갇혀있던 곳에서 도망친 것처럼 속이 시원했습니다. 더운 여름임에도 말이죠. 한참을 걷다가 딸을 보니 딸이 놀라서 울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9살밖에 안 된 딸이 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무 고마워. 엄마가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아. 미안한 건 하나도 없어. 엄마는 오히려 내 덕분에 용기를 냈어. 그리고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엄마도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엄마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전화로 사과하라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재산 분할을 하자고 했어요. 내 엄마의 폭언을 다 녹음해놨으니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괜히 변호사비 쓰지 말고 끝내자. 고 말했죠. 남편은 처음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했어요. 양육권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양육에 관심이 없었으니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제가 딸을 키울 생각이었으니까요. 아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정리하고 이혼하라고 얘기한 모양이더군요. 그렇게 반년 정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했는데 이혼은 참 지지부진하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혼자가 된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며 엄마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이 있기 반년 전에 엄마가 김밥집을 오픈하셨거든요. 장사가 막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도로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엄마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엄마 김밥은 맛있긴 했지만 큰 특징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연구해서 영양김밥을 개발했어요. 그동안 김밥에 쓰지 않았던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한 김밥이었죠. 처음엔 잘 될까 걱정했지만 제 김밥은 인근에서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SNS에서 한 끼로 충분한 김밥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고 거의 포장 손님 위주였는데 장사가 잘 되면서 홀이 넓은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김밥 팔아서 얼마 벌겠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밀려드는 예약과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에 가게 밖으로 줄이 이어졌고 배달은 아예 하지 않을 정도로 바빴어요.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마치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장사가 잘 되면서 대출을 받아 2층짜리 건물도 사게 됐습니다. 직원들을 더 뽑고 자연스럽게 저와 엄마는 관리 쪽으로 빠지게 됐죠. 엄마는 홀 관리를, 저는 신메뉴 개발과 분점 관리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출근하지 않고 가끔 나가서 직원들과 신메뉴를 논의하고 가게를 돌보면서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무기력하게 지내던 제가 이혼한 지 5년 만에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건물 주인이 되었고 분점까지 내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비록 대출이 많이 남았지만 말이죠. 한마디로 승승장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분점에 가 계시고 저는 오랜만에 원래 가게로 출근해서 김밥을 말며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는 얼굴이 들어오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테이블에 앉아 말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인데도 그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싫고 끔찍해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워낙 커서 들어보니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김밥집이라더라. 돈도 많이 번다면서 건물도 샀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뒤에서 김밥을 말면서 참 어이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유명한 맛집이라 친구들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셀프 코너에 반찬을 가지러 오면서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다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바쁘기도 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계속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야, 너 맞지? 저는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난리를 치고 이혼해놓고 고작 김밥집에서 김밥을 말고 있네.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옆에 있던 직원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밥 드시러 오셨으면 김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대단하다. 나는 내가 그때 그 난리 법석을 치길래 뭐 대단한 데라도 가서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렇다고 나가서 한다는 게 고작 앞치마 두르고 김밥 마는 거냐? 김밥 많은 게 뭐가 어때서요? 하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손재주는 하나 있었지. 그걸로 여기서 취업했구만. 그만하고 나가세요. 여기서 더 이상 떠들지 마세요. 저는 무시하고 계속 김밥을 말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빈정거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얼마 전에 선보고 왔다. 젊은 아가씨가 양가 부모 다 갖추고 자기 일도 잘하고 참 착하고 싹싹하더라. 그게 부모가 잘 키운 덕이지. 너하고는 다르지. 저는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요? 네가 뭐 대단하다고 이혼한다고 난리치더니 결국 잘 키워준 애들은 다 따로 있다 이 말이다. 너는 운도 복도 다 떨어졌다는 말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시어머니의 막말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막말하시면서 영업방해하지 마세요. 아는 분이세요? 직원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에 좀 알던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일하세요. 제 말에도 직원은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자꾸 안 나가고 방해하면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뭐? 경찰? 네가 지금 뭐라고 했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그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 친구들이 와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들은 다 무례하구나? 어디 사장 불러와라. 사장한테 내가 말 좀 해야겠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 바로 저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제 옆에 있던 직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가 사장이냐? 아니요, 제가 사장이에요. 시어머니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사장이라고? 네,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만 나가세요. 더 이상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내가 여기 사장이란 말이냐? 이 동네에서 돈을 제일 잘 번다는 사장이 네가 맞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그러니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얼빠진 얼굴로 친구들 손에 이끌려 자리를 뜨려다 다시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잠깐만, 이 가게 사장이 내가 맞다고? 이 가게 원조가 너라고? 제가 왜 그걸 말씀드려야 하죠? 여기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시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뭔 일이냐? 내가 이런 가게에서 김밥을 사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도 아니죠. 아주머니, 당신 아들이 뭘 그렇게 많이 잘났어요? 생활비도 안 돼서 내가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 돈으로 딴 주머니 차고 웃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받은 돈? 당신은 툭하면 나한테 폭언 일삼고 당신 아들은 돈도 못 벌면서 눈치도 없이 밥만 축내고 내가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재산 분할 조금만 받고 이혼해줬거든요. 이혼하고 나니 일이 이렇게 잘 풀리고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진작에 이혼할 걸 못하러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현실 분간 좀 하세요. 또 다른 불쌍한 여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당신 아들 당신 혼자 끼고 사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입만 살아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하네.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왜 지금까지 참았냐? 꼴 보기 싫으면 나가세요.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참고 산 줄 아십니까? 저는 주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성희 씨, 경찰에 전화하세요. 영업장 와서 난리치고 업무 방해하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하면서도 경찰이라는 말에 친구들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보고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음료수를 서비스로 나눠드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더군요. 아마도 제 욕을 신나게 하고 있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할 말을 다해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해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너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은 그냥 엄마 집에서 얹혀 살고 있다는 소식이더군요. 어떤 여자가 나이 40 넘은 남자랑 거기에 포악한 시어머니까지 있는 집에 시집을 가겠어요. 뻔하죠. 제 속을 긁고 싶어 찾아왔을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후에 또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딱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찾아오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할 말을 다 할 생각인데 오히려 그런 기회가 아쉽기도 하네요.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시댁 식구와 남편에게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했는지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하고 자리 잡아서 잘 살게 되니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특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와 제 딸 그리고 저희 엄마와 함께 오손도손 즐겁게 일하며 지금처럼 잘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